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정보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여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네. 특히 다이어트 강박,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들, 또 나이살, 도가 지나친 다이어트도 문제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한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나이살에 대해서도 너무 방관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강박과 나이살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좀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강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아니면 따로 진단명이 있습니까? 그 다이어트 강박이라는 어떤 진단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단식원을 가는 것, 효소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여러 가지 디톡스 다이어트들은 사실 음식의 제한을 초저열량, 즉 1200칼로리 미만으로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이어트를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는 없는데 끊임없이 많이 먹었다가 다이어트를 했다가 하는 것이 사실 다이어트 강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체중을 조금 쟀다가 또 1kg 늘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 또 살이 쪘을까 봐 걱정되는 어떤 두려움,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극심합니다. 학교를 못 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가족들과 심지어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는데요. 네. 1kg만 늘어도 불안한 분들은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러 가세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 3-4시간 동안 운동을 과다하게 하는데 사실 본인은 내가 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왜 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과도한 운동도 근육의 경련이라든지 긴장, 또 뒤틀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운동을 해서 살이 안 빠지면 그거 자체로도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다이어트 생각하느라고 사실 강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집착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강박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요. 강박 때문에 극단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로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강박이 심하다 보면요.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장소도 나갈 수 없고 가족들과 식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시는 얘기들이 나 정상적으로 먹고 싶어요. 매일 도시락과 닭가슴살 다이어트 도시락 그만 먹고 싶어요. 선생님 저 과자랑 라면만 먹으면 소원 없겠어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안 먹는 거죠?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이 찔까 봐 걱정돼서. 내가 배가 고픔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식욕이라든지 식탐은 음식을 보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죠. 근데 이제 먹는 것에 장애가 생기는 걸 섭식 장애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이어트 강박과 이 섭식 장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강박은 생각의 문제죠. 생각이 어떤 강박 장애처럼 다이어트라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 경우가 다이어트 강박이고요. 이로 인한 현상적인 부분이 식사 장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안 먹을 때는 너무 안 먹고 한꺼번에 먹을 때는 폭식이 생기고 이와 같은 식사 장애, 또 살이 찌면 안 되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안 먹으려다 보니까 또 거식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안 먹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다음에 많이 먹고 난 다음에 토해내거나 보상적인 운동을 하는 제거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식사 장애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이어트 강박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물론이죠.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일단 우울증이라든지 강박 장애, 또 불면증, 잠을 잘 잘 수 없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식사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식사장애라는 것은 사실 우울증과 공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야식증후군이라든지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 강박은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약물 치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심리 치료를 하시나요? 네. 모든 치료 방법은 약물이냐
아니면 심리치료냐?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서로가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먹는 거를 조절하는 식욕 중추를 컨트롤해주는 FDA 승인한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식증 치료제, 또 신약으로도 여러 약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다이어트 강박증 치료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조절해주는 심리치료, 또 자존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 또 내 성격 이런 것들도 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것에 너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 외모라도 내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다이어트 강박이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날씬한 여성이 성공한다. 또 취업에서도 날씬한 여성이 더 돋보이게 마련이니까 여자분들은 사실 다이어트 강박에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도 심지어는 우리 회식하자 이러면 예전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살찌는데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살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이어트 강박은 아닌 거고요. 네.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요.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강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물과 심리 따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병행을 해서 병행을 치료를 해서, 해야 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 사회에서 다이어트 강박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병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10대예요. 그러면 몇 살까지 다이어트 하실 것 같아요? 평생 할 것 같은데. 저희 병원 오시는 분 중에 가장 나이 드신 분이 77세예요. 그분이 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뭐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절이라든지 혈압, 당뇨, 만성질환 때문에 사실 살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화장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마음처럼 다이어트도 평생 나와 따라다니는 거일 수밖에 없다면 친구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다이어트가 과연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10대 다이어트 할 때는 너무나도 흔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 또 무분별한 다이어트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원푸드 다이어트만 하는데 그것이 나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리한 운동, 지옥 훈련과 같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운동도 뭐 PT 붙여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이 어떤 효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다이어트 방법, 살에 대한 것들을 너무 혐오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늘 가는 거고 어떻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좀 살이 찌네 2, 3kg 늘은 거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나 보다 뭔가 내가 음식 조절 안 하고 있나 보다 좀 살펴보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의 어떤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네. 마인드가 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강박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지금 두 번째로 또 알아볼 주제가 나이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돼 있을 것도 같은데 나이살은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붙는 살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의외였어요. 네. 나이살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나이살은 사실은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죠. 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내가 많이 먹지 않아도 20대 때는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40대 때 똑같이 먹으면 바로 체중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이살이라는 건 사실 노화와 어떤 성인병의 주범이고요. 저는 흡연보다도 더 위험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나이살이요? 네. 수면과 관련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뇌졸중의 원인이 바로 나이살이기 때문이죠. 살이 찐다는 것이 단지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염증 물질 등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뱃살 자체가 사실은 나이살이라면 뱃살을 우리가 연상할 수 많이들 있는데 생각하죠. 뱃살이 단지 그냥 미용적으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허리 치수는 반드시 수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 네. 네. 그러니까 허리 치수가 36인치 이상
보면 우리가 고도 내장 비만으로 보는데요. 내장에도 지방이 낀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혈관이 탁할 수밖에 없고 고지혈증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주범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겁이 나네요. 이게 날씬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건강을 생각해서 나이살을 좀 빼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이게 복부에 생긴 나이살이 뭐 해로운 건가요? 그렇게 모두에게 다? 뱃살이 잡히면 사실 기분 나쁘죠. 나쁘죠. 근데 뱃살이 잡히는 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잡히는 건 오히려 빼기가 쉬워요. 근데 근막의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배 있죠. 여기 상복부부터 나와 있는 그런 항아리 같은 그런 물병과 같은 그런 복부는 사실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네. 요인이 되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뱃살과 연관이 많은데요. 음주 문화가 바로 그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직장인인데 회식 장소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야죠.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힘들죠. 너무 경험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알코올이야말로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도 연소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칼로리입니다. 1g에 7kcal이나 소모되는데 소주 한 병을 먹었다 하면요. 그 다음날 운동을 3, 4시간을 해도 그것을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술자리에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충분히 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술자리에 가서는 안주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나이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술자리는 딱 2번만. 2번 이상 가면요. 해독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루 술을 먹었다 하면 2, 3일은 술을 안 먹는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매일 술을 먹게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회식 자리나 야근 때문에 야식 먹는 건 이제 중년 남성들 나이살에 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중년 여성들의 뱃살은 또 어떻게 뺄 수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주부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 주부님들 찾아오셔서 밥과 김치만 먹는데 저는 왜 살찌는 건가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주부들은 혼자서 먹는 것이 사실은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아이들 방학 때 살찌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해주다 보니까 남는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식단을 보면 국수, 쌀밥, 떡, 과자, 빵과 같은 간식 종류가 많고 탄수화물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수화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열량원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혈당 지수가 높은 가공된 탄수화물은 전부 100%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주머니들이 가장 주부님들이 무시하는 것이 과일인데요. 과일 살찌나요? 과일 살찝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꼭 과일, 식후 과일을 먹게 되는데요. 네.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일로 인해서 갑자기 치솟게 되니까 모두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도 사실은 당 지수가 낮은 그런 과일, 귤이라든지 토마토와 같은 그런 과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밥과 김치는 사실 단백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점점 살찌는 체질 되시는 거 다 아시죠? 네. 단백질은 먹지 않고 밥과 김치만 먹으니까 사실은 체지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여성의 경우 30% 이상 늘어나면은 비만으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사실 운동량도 줄어들고 하는데 너무 또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로빅 가서 막 3, 4시간씩 운동하고. 그럼 뭐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로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맥주를 마신다든지 하면 운동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요. 또 나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사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찌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사일은 사실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근육을 발전시키거나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따로 또 운동이 조금은 더 필요한 거죠. 안 쓰는 근육,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고요. 또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남긴 거 저도 많이 그러는데요. 먹던 거를 내가 빨리 먹어치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또 잉여 어떤 열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음식을 적게 해야 되겠죠. 마트에 가서도 배부른 상태에서 마트를 가야 적게 살 수 있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를 가보세요. 네.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마음껏 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흡입하고요. 이제 시식하는 디저트도 또 상태에서. 많이 문제가 네, 되는데요. 맞아요. 커피를 먹더라도 원두 커피나 그냥 녹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달달한 음료수, 믹스 커피가 사실은 우리나라 설탕 중독의 주범입니다. 제가 설탕 중독 연구했을 때 나왔는데요. 믹스 커피 우리나라 평균 3잔 정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믹스 커피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일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식후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과일이나 단 음식이 정 먹고 싶을 때에는 제가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식전 또는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혈당에 과도하게 올라가는 증가량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살찌지 않는 습관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폐경된 이후에도 살이 좀 갑자기 불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갑자기 또 할머니 몸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폐경기 여성의 학회에서 발표는 50% 이상에서 5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폐경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리기간 동안에 우리가 황책이라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열량을 소비하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찌는 거고요. 또 폐경기 이후에는 근육의 감소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고요. 또 폐경기 자체만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빈둥지 증후군 혼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다 크고 그래서 그것을 음식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집안일을 많이 한 주부라든지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잘못된 앉은 자세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은 뒤틀린 체형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아줌마 살이라고 그러죠? 등이라든지 어깨가 이렇게 두둑해지는 거. 네네네네. 또 등 뒤틀림. 등이 솟아있다라든지 허리가 아픈 거,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것, 또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살이 찌는 것은 전부 다 체형이 뒤틀린 어떤 노화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그 살에는 지방도 있고 또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바탕질이라고 해서 부종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이 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이다 그러면 지방만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세 교정,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구부정해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살이 찌는 데 원인이 되고 나이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왜 멀리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얼굴에 주름을 보지 않아도 대충 저 사람 20대다, 50대다 구분이 가죠. 네. 70대다. 네. 그것은 자세 때문이에요. 저도 자세를 좀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체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어떤 근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0대만 넘어도 벌써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안 쑤시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또 움직임이 덜해지면서 림프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효과죠. 림프액도 늘어나면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종도 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데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난 이제 인생의 2막을 준비해서 폐경기가 됐다 하더라도 내 몸에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물론 아가씨 같은 몸매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내 몸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취미도 같이 공유하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내 남은 인생의 꿈이 뭔지 또 여행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 꼭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세만 바로 잡아도 좀 나이살을 덜 먹을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자세만 바로 잡아도. 알겠습니다. 허리 좀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여성분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저주받은 하체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하체 비만은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체형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체 비만은 유전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머님한테 너무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네. 유전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하체가 비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앉아있는 자세, 또 림프의 흐름, 또 어떤 체형의 어떤 생김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종이 잘 생기는 경우. 사실은 대충 한 끼 때우는 직장인들. 공복이 되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거든요. 큰일 났다. 지방을 저장하자. 어디다 저장하겠어요? 복부하고 허벅지, 엉덩이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점점 더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가고 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죠. 공복이 있다가 과도하게 퇴근 후에 먹게 되니까. 그래서 식습관의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무심코 들어가는 음료수라든지 간식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회의하면서 커피 한 잔 무조건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식사를 혼자 점심 식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럿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메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장실 갈 때에도 다른 층을 이용한다든지, 다리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무실에서 12시간씩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스트레칭. 저는 이제 캐틀벨을 많이 하는데요. 아령이라든지 스트레칭 기구를 좁은 사무실에서는 뭐 러닝머신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집에서는 수건 돌리기, 수건만 돌리기 해도 벌써 스트레칭이 많이 되면서 네. 자세가 많이 바라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골반 자세라든지 어깨에 이런 어떤 기울어지는 어떤 그 골반과 척추의 모양만 바르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이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뒤틀려 있는 몸매에는요, 셀룰라이트가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축척이 되어 있게 되고 림프가 저류가 되게 되고 하체는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먹는 것을 또 해소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불난 곳에 석유를 딱 껴지는 그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하체 비만에도 어쨌든 자세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자제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마른 비만이라고 또 요즘에는 또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마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그냥 또 마른 비만이라고 또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마른 비만 이거는 뭔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체중은 50kg예요. 근데 비만율은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20에서 25% 정도인데 체중은 정상 체중이고 오히려 마른 체중에 속하는데 복부 지방, 특히 지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그 경우는 근육량은 굉장히 적은 거죠. 미달이에요, 근육량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에 지방이 붙어서 몸매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30세가 지나면서 많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아셨어요? 매 10년마다 근육이 3kg 정도는 감소된다고 그래요. 몰랐어요. 또 기초 대사량 자체도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 1살 먹을 때마다 1%씩 떨어져요. 그러면 20대와 40대는 기초 대사량도 차이가 있고 근육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살이 찌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육량을 늘려야겠죠.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면 무조건 안 먹기부터 해요. 안 먹으면 근육량이 더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기는커녕 점점 마른 비만 해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허벅지 강화 운동.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큰 부분가 복부가 아니에요.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데요. 하체 비만일지라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물론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등산, 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 역시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마른 비만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이 아까 복부 비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복부 비만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게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으면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느끼게 돼서 무엇을 먹다 하더라도 과일을 먹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슬프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일수록 그런 여가 활동을 즐겨야 하는데 토요일도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또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데 늘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빵이나 뭐 이런 걸 급하게 때운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 호르몬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어서 지금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데 오늘 지금 닥터플러스에서는 다이어트 강박과 나이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이어트 강박은 줄이면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나이살은 줄이면서 또 건강하게 늙어가는 체형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도 잘 메모해 두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